안녕하세요. 볼만찬 기자들입니다. 이번 라운드도 대박이었습니다. 55,329명의 관중들이 찾아주시면서 K리그의 봄을 다시 한번 실감케 했습니다. 물론 저희 예측은 또 한번 재앙이었죠. 자, 이변, 극장, 그리고 퍼펙트 경기까지 펼쳐졌던 4라운드 볼만찬이 꼼꼼하게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경기는 포항 강원전 1대1로 비겼습니다. 포항 김기도 감독은 지난 대전 하나 원정에서 비긴 뒤에 소중한 승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정반대로 강원이 승점을 획득한 데는 물론 막판 실점으로 다잡은 승리를 놓치긴 했지만 강원 입장에서 어느 정도 흡족할 만한 내용과 결과로 보여집니다. 이유는 강원의 플랜대로 경기가 흘러갔기 때문인데요. 보시죠. 강원은 이날 선발 라인업에 변화를 줬습니다. 미들과 3백은 그대로 갔지만 공격 쪽에 손을 봤습니다. 양현준, 디노, 이정엽의 부상으로 어쩔 수 없긴 했지만 김대원을 뺀 건 파격이었습니다. 박상혁, 갈레고, 알리바이프로 공격진을 꾸렸습니다. 보수적인 최용수 감독 성향상 위쪽을 손봤다는 건 대단히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고요. 포항은 왼쪽 공격으로 김승대를 기용하고 그랜트가 부상을 털고 벤치로 돌아온 게 포인트였습니다. 강원의 이 변화가 주요했습니다. 시즌 초반 강원의 거의 모든 빅찬스는 갈레고의 왼발 끝에서 나오고 있었는데 첫 선발기에서 시즌 마수거리골을 터뜨렸습니다. KOM으로 갈레고를 뽑고 가겠습니다. 이날 강원이 기록한 슈팅 3개, 갈레고 혼자 기록했습니다. 그중 1개가 선제골로 이어졌는데요. 전반 18분이었습니다. 직접 얻어낸 페널티를 침착하게 득점으로 연결했습니다. 역습 상황에서 갈레고에게 공을 연결하면 그래도 상대를 위협할 만한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적은 숫자로 공격할 수 있다는 건 연스식 역습 축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런 역할을 갈레고가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K리그 초반에 잔디 문제도 있고 선수들 컨디션 문제도 있고 이 외국인 드리블러가 좋은 활약을 펼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지금 K리그 1, K리그 2 통틀어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가 많은데요. 갈레고가 딱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 갈레고가 강원의 초반의 어떤 성적을 좌우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이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레고의 선제골이 왜 중요했냐? 결국은 강원이 준비한 대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원은 일찌감치 라인을 내려서 남은 70분 동안 수비에 몰두합니다. 포항이 잘 만들어 올라와서 아무리 슛을 쏴도 강원 수비벽에 막히는 포항 팬 입장에서 정말 답답한 상황이 지속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기동 감독도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해명 아닌 해명을 했던데 상대가 지키고 있을 땐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결국 그런데 인내심. 김기동 감독의 인내심, 포항 선수들의 인내심이 결실을 맺습니다. 후반 41분 교체 투입한 이호재 너무 늦게 투입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었었는데 투입 4분 만에 동점골을 넣으면서 교체 수를 적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골키퍼의 아쉬운 펀칭 여기서도 결국은 골키퍼 문제가 또 나왔죠. 이호재는 1라운드 대구전에서도 후반 교체 투입해서 2골을 넣었죠. 지금 67분 출전에 3골, 거의 22분당 1골씩 넣고 있습니다. 3골은 이호재가 프로 데뷔 후에 지난 2시즌 31경기에서 넣은 골과 같습니다. 포항은 이호재의 골로 벌써 승점 4점을 벌었습니다. 포항의 솔샤르라고 부를 정도의 슈퍼조커로서의 입지를 구축하고 있고요. 돌아보면 센터백 박승욱을 센터백에서 왼쪽으로 돌린 변화가 주요했습니다. 여기서 또 김기동 감독의 어떤 변화, 전술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박승욱의 슈팅이 분위기를 저는 바꿨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베르다는 비록 페널티 파울을 범하긴 했지만 다시 봐도 또 봐도 정말 좋은 선수란 걸 느꼈습니다. 메뉴의 카세미로처럼 공이 있는 곳엔 어디든 있더라고요. 저희한테는 좀 자료가 없는데 활동거리 한번 체크해보고 싶습니다. 혹시 갖고 계신 분들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광주와 인천의 경기, 광주가 5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광주의 승리를 예상하신 분들은 계셨더라도
5대 0으로 승리할 것이라 예상하신 분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만큼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퇴장도 없었던 정상적인 11대 11 경기로 승격 뛴 광주가 올 시즌 3강 혹은 4강으로 분류되는 인천을 상대로 압도적인 경기 끝에 대승을 거뒀습니다. 지난해 FA컵에서 광주가 6대1 대승을 거뒀는데 또 한 번의 5골차 승리였습니다. 이정효 감독이 인천 킬러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지난 전북전에서 좋은 경기를 하고도 패했던 광주는 이날 4자리의 변화를 줍니다. 왼쪽 날개 엄지성의 복귀가 역시 눈에 띄었고요. 지난 제주전에서 첫 승을 신고한 인천은 오른쪽 윙백 자리에 22세 카드 민경현이 들어온 게 유일한 변화였죠. 초반부터 광주가 맹공을 퍼붓습니다. 지난 경기들 내용은 좋았거든요. 특유의 전방 압박과 빠르고 간결한 플레이가 위력을 발휘했는데 아쉬운 게 골이었거든요. 이정효 감독이 지난 2경기 무득점 후에 득점을 위한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약속된 플레이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했는데 멋지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전반 8분이었죠. 왼쪽 측면에서 멋진 패턴 플레이로 아사니가 선제골을 넣었고요. 전반 19분에는 저는 이 두 번째 골이 광주의 특징이 명확히 드러난 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방 압박을 통해 인터셉트를 해주고 나가서 전환하고 3자가 들어가는 동작으로 이 6번의 움직임 끝에 컷백이 이루어졌고요. 엄지성이 무각에서 멋진 득점으로 마무리를 했죠. 인천도 기회가 없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날 첫 번째 분수령이 된 전반 추가 시간 김보섭이 얻어냈던 페널티킥을 에르난데스가 찼지만 김경민이 막아냈죠. 여기서 한 골을 쫓아갔더라면 후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었는데 흐름을 광주가 막았고 인천이 음포크를 투입하고 흥부수를 띄었던 후반 4분 만에 이희균이 쐐기골을 박았죠. 이날 두 번째 분수령이자 사실상 승부를 결정짓는 골이었습니다. 이정효 감독이 무척 좋아하더라고요. 이유는 아사니의 원맨쇼였습니다. 아사니는 후반 23분 그리고 26분 환상적인 프리킥으로 올 시즌 첫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자신의 알바니아 대표팀 승선을 자축했습니다. 당연히 KOM으로 해야겠죠. 아사니의 왼발은 초반 가장 빛나고 있습니다. 3번의 유효슈팅을 모두 골로 연결시켰는데요. 4골로 득점 단독 선두입니다. 광주는 엄지성의 복귀로 확실히 공격이 더욱 다채로워진 느낌이고요. 엄지성 발끝에서 펼쳐지는 공격이 많았어요. 1골 1도움 3번의 키패스를 성공시키면서 확실히 에이스다운 모습 보였고요. 광주는 이날 득점혀를 뚫는 승리로 다크호스 면모를 확실히 보여줬고요. 반면 인천은 지난 경기 승리로 흐름을 탄화했지만 충격패로 초반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미들 싸움에서 완패를 했고요. 수비 뒷공간에 자꾸 문제를 노출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안 맞는 모습인데 휴식기 동안 보완이 절실해 보입니다. 네, 세 번째 경기는 제주 서울전입니다. 서울이 2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제주가 초반 2경기 경기력은 괜찮았는데 지난 인천전 전반전에 이어서 서울전에서도 좋지 않은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이창민과 임채민의 부상 공백 여파로 보여지는데요. 두 선수가 빠진 상황에서 빌드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구자철, 김봉수가 볼 운반에 최적화된 선수가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고 서울이 복붙 포메이션으로 촘촘하게 포지션을 잡고 강하게 압박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운도 따르지 않았는데요. 전반 24분 서진수의 슛이 크로스바에 맞고 나왔습니다. 제주는 후반 막바지 유리 조나탄의 헤더 역시 골대에 맞았습니다. 4경기에서 벌써 3번째입니다. 지난 시즌 골대 강타 횟수가 통틀어서 8번입니다. 전체 12개 팀 중에 가장 적었는데요. 올 시즌엔 이 부문에서 포항과 함께 최다 골대 강타 횟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상 운도 따르지 않고 있죠. 이창민, 임채민이 부상으로 빠졌고 기존에 있던 최영준 그리고 연재운, 진성욱 등이 부상 중인 상황에서 이날 경기 도중 핵심 센터백인 정훈이 부상을 당해서 교체돼 나왔습니다. 부상으로 인해서 남길 감독은 라인업 구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도 후반에는 공격적인 교체를 통해서 점유율을 높이긴 했지만 마무리에 애를 먹었고요. 그 과정에서 후반 21분 뜻하지 않는 선제 실점까지 허용했습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김봉수의 몸에 맞고 공이 자책골로 연결된 겁니다. 여기서 판정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득점 이후 휘슬이 울렸습니다. 황의조의 위치가 오프사이드였다 이렇게 본 것 같은데 공을 맞은 주체는 오스마르가 아닌 제주 선수였습니다. VAR이 없다면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VAR 영상 2-3번만 봤다면 공이 누구에게 맞았는지가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VAR도 사람이 한다지만 이런 난이도 낮은 걸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서울의 근소한 리드가 흘러가던 경기는 후반 추가 시간에 갑자기 바빠집니다. 마지막 5분이 모두를 말해줬다, 이런 평가도 할 수 있는데요. 후반 추가 시간 2분, 송주훈이 서울 골키퍼 최철원의 펀칭 실수를 틈타서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최철원은 지난 울산전에서 허탈한 실수로 결승골을 헌납하더니 이날 역시 동점골 빌미가 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런 최철원은 경기 후에 팔로세비치에게 크게 한턱을 쏴야 할 것 같은데요. 후반 추가 시간 5분, 팔로세비치가 최철원의 실수를 만회할 만한 극적인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서울이 올 시즌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 상황에서 소위 만드는 그런 득점을 자주 한다는 건데요.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김진아가 측면에서 돌파한 다음에 평소에 약간은 좀 서두르는 그런 선수인데 이번에는 주춤주춤 상대의 타이밍을 빼앗고 컷백으로 팔로세비치에게 공을 연결합니다. 팔로세비치 이날 몇 차례 아쉬운 장면을 보였었는데요. 이번만큼은 침착하게 공을 잡아서 골문 상단을 노리고 찬 공이 그대로 득점. 사실상 마지막 기회, 농구로 따지면 버저비터 슛 정도가 되는데요. 그걸 성공시켰습니다. 팔로세비치가 그간 빅찬스 많이 놓치는 것으로 좀 유명하죠. 이날은 마지막 찬스를 잡았다는 점에서 KOM으로 꼽고 싶고요. 여러분, 제가 개막전에서 올해는 박투박 팔로세비치가 가장 눈에 띄었다, 개막전에서 서울 중심이 될 수 있다, 이런 뉘앙스를 풍겼는데, 예측도 예측이지만 이런 내용이 얼마나 잘 맞았는지도 조금만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9일 경기로 갑니다. 제가 다녀온 수원 대전전, 대전이 3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8년 만에 펼쳐진 축구 수도 더비에서 대전이 웃었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경기장 안팎에서 왕년의 라이벌전 느낌을 좀 받았어요. 대전 서포터스 1000여 명의 원정 응원을 갔고요. 수원도 좀 화력을 집중한 모습이었는데, 과거 부자 수원, 가난한 대전, 결과도 수원이 더 많이 가져갔고 그랬는데, 이제는 대전이 부잣집 도련님이 된 상황에서 결과까지 가져갔습니다. 그 결과를 만든 것은 제가 볼 때는 재정 차이가 아니라 준비였던 걸로 보여요. 대전은 기존의 임덕근 카드에 레안드로가 부상에서 돌아오면서 라인업에 들어갔고요. 수원은 김보경, 바사니 공조는 포기하고요. 대신 바사니를 벤치에 앉히고 전진우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대전이 수원에 비해서 확연히 우위였던 것, 압박이었습니다. 대전이 확실히 압박이 좋아요. 압박만 놓고 보면은 광주 다음 가는 팀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이진현이 이종성을 확실히 압박하면서 수원의 전개 속도를 떨어뜨렸고요. 그리고 앞쪽에서 눌러주면서 여러 차례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진현 선수 이날 KOM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현이 주세종에 빠진 후에도 변함없는 활약을 보여주는 게 대전 입장에서 상당히 고무적인데요. 특히 이날 수비적인 공헌이 돋보였습니다. 팀 내 압도적인 무려 18번의 획득, 그리고 4번의 차단을 성공시켰어요. 여기에 후반 16분 멋진 가마차기로 선제골을 넣었고요. 후반 44분 변준수의 결승골에서 기점이 되는 크로스도 올렸고요. 이진현의 활약 속에 이날 대전의 기회 득점이 0.92밖에 되지 않았는데 무려 3골이나 만들 수 있었습니다. 대전은 좌우 날개 그리고 좌우 윙백을 경기 중에 모두 바꾸는 와중에도 흔들림 없이 경기력을 유지하면서 승리를 이끌어냈다는 것, 전체적인 틀이나 준비 면에서 좋다는 걸 보여주는 반증이 아닐까 좀 싶습니다. 이민성 감독도 기대 이상이라고 했는데요. 대전 2승 2무, 무패로 첫 4경기를 마치면서 확실히 K리그1에 연착륙하는 모습입니다. 수원은 큰일이 났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올 시즌 수원은 초반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드렸는데 최악의 스타트가 되고 있습니다. 4경기를 치렀는데 2번이나 벌써 버스 막히가 나왔다는 건 경기력조차 최악이라는 거거든요. 이날 수원은 대전보다 5개나 많은 16개의 슈팅을 때렸고요. 수원이 4라운드까지 슈팅 수는 61개, 2위예요. 근데 무려 30개가 박스박 슈팅이거든요. 만들어가는 과정이 좀 아쉽다는 부분이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유효 슈팅도 21개밖에 안 됩니다. 그나마도 기대 득점은 5.23인데 실제 득점은 또 3골밖에 안 돼요. 수비도 불투이스에 의존하는데 실제 기대 실점은 3.96. 6골이나 내주고 있거든요. 밸런스가 좋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부상자들이 있기는 하지만 휴식기 동안 과연 얼마만큼 반등을 할 수 있느냐, 이병근 체제의 지속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5번째 경기입니다. 대구 전북전, 대구가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올 시즌 K리그1에서 골키퍼 리스크가 미치는 영향, 예상한 것보다,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큰 것 같습니다. 특히 K리그2에서 좋은 활약을 펼친 골키퍼들이 올 시즌 K리그1에 진출해서 시즌 초반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데요. 전북 정민기도 그랬습니다. 전반 10분 문전 앞에서 공중볼을 캐치링을 하려다 제대로 잡지 못하는 실수를 범했고요. 여기에 김진혁의 놀라운 운동신경에 의한 득점이 나왔습니다. 김진혁이 잘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정민기의 실수에 의한 득점입니다. 전북은 다른 어느 팀보다 골키퍼 실책에 좀 아픈 상처가 있죠. 개막전에서 김정훈이 실책성 플레이로 울산의 결승골을 헌납했었습니다. 지금 분위기를 보면 서울 최철원이 2경기 연속 실책을 범했습니다. K리그2에서 올라온 선수뿐만 아니고 기존 K리그1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던 인천 김동헌이라던가 이날 뛰었던 대구 오승은 이날은 좋았습니다. 여기에 수원 양영모 등등 대다수 골키퍼들이 아쉬운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한 우연일지 모르겠는데 골키퍼 출신들에게 물어보면 지금 벌어지는 실수들은 순전히 골키퍼 개인의 능력 부족이라는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북은 기선을 빼앗긴 상황에서 상대의 3백을 뚫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전반엔 놀랍게도 유효슛이 한 개도 없었습니다. 후반에 하파실바, 구스타보를 투입한 뒤에 조금은 단순하지만 확실한 공중볼을 이용한 공격으로 몰아치기 시작했고 박스 부근에서 위협적인 찬스가 벌어지기도 했지만 방점을 찍진 못했습니다. 이날은 문선민 효과도 딱히 없었고 조규성은 이날도 아쉬운 활약 일색이었습니다. 결국은 대구가 준비한 페이스에 말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선 앞서 열린 포항 강원전과 비슷했는데요. 그 경기와 달라진 점은 포항은 두드리다 끝내 문을 열었지만 전북은 끝내 문을 못 열었고 오히려 추가 시간 4분 추가 실점까지 했습니다. 장성원의 패스를 받은 세징야가 왼발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정민기는 첫 실점 이후 계속해서 좋은 선방을 펼쳤는데요. 구석에 꽂히는 세징야의 골까지는 막지 못했습니다. 어디까지나 결과론적이지만 세징야를 과감히 후반에 교체 투입한 최영권 감독의 결정이 옳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날 경기장에는 대파 역대 최다 관중이라고 하더라고요. 12,253명이 들어찼는데 이 많은 관중 앞에서 지난 시즌 전북전 0대5 패배를 극복하면서 값진 시즌 첫 승까지 따냈습니다. 분위기 측면에서 정말 귀한 승리로 여겨지고요. KOM은 김진혁도 물론 좋았지만 홍정훈으로 하고 싶습니다. 5개의 공중볼 획득을 성공을 했고 14개 클리어링, 수비를 든든히 지켰습니다. 특히 구스타보가 들어왔을 때는 분위기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는데 홍정훈이 잘 버텨줬습니다. 전북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4경기에서 1승 1무 2패, 승점 4점밖에 따내지 못했습니다. 지난 시즌 초반 4경기와 똑같습니다. 작년에 전북이 빠르게 반등한 걸 떠올리면 그렇게 큰 걱정할 필요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올해는 선수도 많이 영입했고 조규성까지 지키면서 기대가 컸던 시즌이었는데 영입 효과는 아직 없고 경기력도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상식 감독은 부상 중인 이동준 아마노가 돌아오는 A매치 휴식기 이후 좋아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울산 손FC전 울산이 3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울산이 올 시즌 들어 가장 완벽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개막 후 4연승, 승률 100%의 퍼펙트 선두, 거칠 것이 없는 울산입니다. 사실 울산이 지난 경기들에서 승리를 하긴 했지만 지난 시즌만큼의 경기력이 나오지 않는다는 게 내부의 고민, 경기장 김동인 감독도 이 부분을 지적했죠. 이날 하지만 그 고민까지 완벽하게 씻는 완벽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울산 이날 보야니치가 첫 출전했고요. 루빅슨과 김민영이 첫 선발로 나서는 변화를 줬죠. 수원FC는 프리뷰에서 말씀드린 대로 미드필드가 전멸한 상황이라 오인표가 윤빛가루의 파트너로 나서는 파격을 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실상 일방적인 시합이었습니다. 수원FC의 간헐적 공격을 제외하고 모든 면에서 울산이 앞섰는데요. 점유율 63대37, 슈팅수 16대9, 유효 슈팅수 8대3, 패스 607대300, 키패스 11대3. 울산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던 시합입니다. 베스트로 맞서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플랜 B로 나선 수원FC가 부진한 경기력을 보이기도 했지만 울산이 너무 잘했어요.
뭐 빌드업 과정, 공격 전개, 뺏겼을 때 압박, 유기적인 수비, 조직까지 뭐 완벽한 경기를 펼쳤는데요. 울산 전반 23분 김민혁의 패스를 받은 루빅손의 선제골을 시작으로 후반 7분 루빅손의 패스를 받은 주민규의 마무리, 그리고 후반 36분이었죠. 엄원상, 이청용, 주민규로 이어진 패스를 서령우가 마무리하면서 승부의 쐐기를 박습니다. 완벽한 경기였던 만큼 잘한 선수도 많은데요. 보야니치는 데뷔전서 스웨덴 국대 출신다운 축구력을 보여줬고요. 김민혁도 공미로 나와서 유리한 탈압박과 압박 능력을 보여줬고, 주민규도 2경기 연속골을 포함해서 1골 1도움을 올렸습니다. 조현우는 후반 44분 라스와 김현의 연속 슈팅을 슈퍼세이브하면서 무실점 승리를 지켰고, 정승현 선수 언제나처럼 단단했고, 서령우, 김태환의 공격 지원도 좋았습니다. 그래도 선제골을 넣은 루빅손 선수를 KOM으로 해야겠죠. 제가 루빅손 스타일이 엄청 많이 뛰는 스타일을 말씀을 드렸는데, 박지성을 보는 듯한 엄청난 활동력에 여기에 크게 기대하지 않았던 마무리 능력까지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경기 운영도 나쁘지 않고요. 바코가 부진한 지금 루빅손이 터져주면서 울산은 고민 없는 순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날 루빅손 1골 1도움 기록했고요. 이날 뛰지는 않았지만 와타로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앞서 언급한 보야니치, 김민혁, 주민규, 루빅손, 와타로 영입한 5명이 다 터졌다는 것, 울산이 지금 얼마나 좋은지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반면 수원FC는 역시 중원의 한계가 여실히 느껴졌어요. 그나마 몇몇 찬스를 만들어내기는 했지만 김도윤 감독이 경기 전에 안타까워했던 것처럼 경기력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A매치 휴식기에 얼마나 많은 부상자들이 돌아와서 얼마나 정상적인 훈련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얼마나 전열을 정비할 수 있는지가 수원FC의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